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거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히스토그램을 배웠는데, 히스토그램에서 양 끝에 도수가 이제 없는 부분이 이제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의 그 직사각형이 있었잖아. 그거의 맨 위에 중앙에 점을 찍고 그것들을 연결한다. 무슨 얘기냐면, 히스토그램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있나요?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 맨 옆에 도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중앙에 점 찍고 여기 중앙에 점을 찍어.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없던 부분이에요.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5개만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이. 양쪽에 우리 텐트 칠 때 양쪽에다가 이제 끈을 땅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맨 위에 점을 찍는데 그 계급의 중앙값에 해당되는 중앙에다 딱딱 찍어 가지고 연결해 놓은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선분으로 쫙 연결하는 거예요. 선분으로 연결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각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수 분표를 나타내는 각형이다. 그러니까 다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수 분표를 나타내는 다각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히스토그램이랑 좀 연관이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일단 풀어볼게. 어느 반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이제 조사하였다.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이거는 히스토그램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도수분포 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수분포,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다 그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쉽게끔 크기의 순서에 맞게 이렇게 정돈한 형태들의 어떤 뭐 표이거나 그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계급의 크기는 뭐냐? 자, 이거 히스토그램으로 좀 생각을 하면 계급의 크기는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등교 시간이 14분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뭐냐? 이렇게 보면 14분이 어디 있죠? 자, 여기 이제 여기겠죠, 그쵸? 맞지? 그럼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었던 거야. 그럼 그 계급을 구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지? 자, 10분 이상, 그다음에 15분 미만, 이렇게 계급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미만 이거를 쓰는 게 중요해요. 자, 등교 시간이 10번째로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건 이쪽이죠. 네? 그러면 이제 보수로 한번 세볼게. 6명, 여기는 7명. 여기까지는 아직 10번이 없고, 여기에 이제 10번째로 오래 걸리는 학생이 있겠네요. 그럼 그때 도수를 구하라. 그 계급은 여긴데, 그치? 도수는 어떻게 돼요? 7이라고 우리는 구해놨었습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은 정민의 반 학생들의 1분당 한글, 타자 수를 조사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표현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으로 생각해도 된다. 어떻게?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히스토그램의 정중앙, 맨 윗변의 정중앙에다 점을 찍어가지고 그냥 연결한 거야. 그래갖고 다각형이 생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텐트니까 여기 양 옆에다가 텐트를 고정하는 점을 양쪽으로 하나씩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전체 반 학생 수는 몇인가? 세워보면 되겠죠, 그치? 어떻게 세워봐? 도수가 어때? 한 칸이 한 명이잖아, 그치? 4명, 여기는 7명, 여기는 8명, 여기는 6명, 여기는 2명. 그럼 얘네들의 총 합은 어떻게 돼요? 일단 10명, 13명, 2명이니까 15이면 25명이었구나. 보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오른쪽 학교 양궁 대표인 시영이가 10점 만점인 관역 쏴가지고 70발씩 쐈는데 얻은 점수의 합계를 50일 동안 분석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수가 가장 큰 계급 값이 A, 그 다음에 점수가 660 미만인 날수. 50일 동안에 이제 날수니까 이거 총합은 어떻게 돼요? 50일이 다. 맞니? 그쵸? 그럼 이제 A, B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70발씩 쐈다. 50일 동안에 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점 만점이니까 70발 쏘면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잘 봅시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찾아보자. 어디에요? 여기잖아, 그치?
그럼 그때 계급값은 어떻게 되나? 계급값은 요거의 중앙값이 되겠죠?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670 더하기 680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5를 떼다가 여기다 붙여주면은 675 더하기 675 라고 볼 수 있고 2로 나누면은 이거는 그냥 67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A는 이런 방식으로 675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수가 660점 미만, 660점 미만이니까 여기 나오지. 요 미만인 그 계급은 두 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날수를 B1이다라고 했을 때 직접 세보면 되겠습니다. 며칠이죠? 이틀. 여기는 8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10일이 되겠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드릴게요. 자, 넓이는 사실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도수분포 다각형이 그리는 요 X축 있죠? 가로축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이 이루는 요 넓이는 히스토그램에서 있었던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과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즉 도수분포 다각형의 요 넓이를 구하라.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거를 구하는 방법은 히스토그램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잘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봐. 히스토그램이 원래 이렇게 있었겠죠. 맞지?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죠? 얘는 이렇게 있었을 거야. 맞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쪽은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여러분. 잘 봐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얘랑 길이가 똑같아요. 맞지? 왜냐면 중앙값을 찍었으니까. 맞니?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거랑 얘가 길이가 똑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어때? 이 두 개가 합동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봐. 지금 여기서 다각형의 얘는 안쪽이고, 맞지? 이거는 다각형의 안쪽이고, 얘는 도수분포 다각형의 바깥쪽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러면 도수분포 그 다각형 안쪽에 있는 거를 잘라다가 히스토그램이 되도록 좀 붙여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잘 봐, 그러면. 요거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채울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보수분포표 안쪽에 있는 거를 잘라다가 바깥쪽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 두 개가 얘랑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같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도수분포표 안쪽에 있는 거 잘라다가 도수분포표 바깥쪽에 채우면 히스토그램이 완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도수분포표 안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잘라다가 도수분포표 바깥쪽에 채우면은 히스토그램이 딱 완성이 됩니다. 맞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도수분포표 안쪽에 잘라다가 바깥쪽에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도수분포표 안쪽에 있는 걸 잘라다가 여기 채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봐. 도수분포표의 안쪽에 있는 넓이는 일단 원래는 요게 그대로 있었는데 맞죠? 여기다가 요게 잘리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때? 완벽한 히스토그램의 요 직사각형이 나오게 됐다. 맞죠? 그리고 원래는 보스 분포 다각형에는 요거만 있었는데 어때? 요게 이제 잘려서 이쪽으로 오면 역시 이것도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원래 도수분포표 안쪽에 있던 거 잘라다가 여기다가 옮기고 잘라다가 옮겼으니까 원래 도수분포 안에는 도수분포 다각형 속에는 이거만 있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이 꽉 채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쪽을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꽉 채워지는 거 같지? 여기 비어 있었는데 여기서 잘라갖고 놓으니까 전체 어떻게 돼요? 자,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그거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의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과 이제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이니까 가로가 어떻게 되죠? 가로가 요건 4가 되겠습니다. 맞죠? 4가 되고, 그럼 세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수의 총합이니까 총합을 구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4, 5, 요건 10, 6, 하나 작으니까 5 이렇게. 더하면은 요 9에다가 16에다가 5가 되고, 이거 더하면은 14가 되고, 더하면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합은 30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의미상 부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얘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0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38번. 아까 이제 임시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도수분포 다각형의 안쪽이고 얘는 바깥쪽입니다. 맞죠? 그 두 넓이가 같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좀 봅니다. 잘 봐요. 일단 요거 가로의 길이는 어때? 요 계급의 그 너비가 똑같아. 그치? 계급의 크기가 같은데 요게 이제 정중앙에 찍어놨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걸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되죠? 길이는 같은데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이게 막곡직각이 되니까 나머지 각까지 같아가지고 결국 뭐가 되는가? 각도 두 개에 끼인 변이 같다. ASA 합동으로 두 개가 똑같게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넓이는 똑같게 되니까 결국 둘의 차이는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부수분포표 안에 있었던 걸 제외하고 바깥에 채워주고 부수분포 여기 안에 있던 거 지워서 이렇게 채워줘서 결국에 뭘 만들어 나간다? 부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그 원리가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합동은 뭐예요? ASA 합동에 의해서 뭐가 S1과 2가 넓이가 같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적응 기내 반 학생들의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을 조사해갖고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표현하였다. 맞지? 자, 둘은 연관이 있고 결국 이것들은 도수분포 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전체 반의 학생 수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구해야 됩니다. 한 칸이 1이니까 2라고 볼 수 있고 6, 그다음에 여기는 10, 그다음에 이쪽은 8, 그다음에 이쪽은 3이 되겠고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하면 얘가 8이 되고 또 더하면은 18이 되고 여기 4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얘는 26이 되고 정리하면 30이 되겠습니다. 맞죠? 확인했으니까 이건 맞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부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300이다.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요거는 직사각형으로 구한다 했습니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계급의 크기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고 여기 도수의 총합이 30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300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됐죠? 3번을 보면 운동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은 운동시간이 40분 이상 어디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몇 명이에요? 40분 이상 학생은 몇 명? 831이니까 어떻게 되죠? 12명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거를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라 했죠? 3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30명 중에서 12명은 100분의 만약에 60%인가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요거는 이제 10으로 바꾸면 6이 되고 여기 3이 되고 10이 되고 위아래에다가 이제 3을 곱해주면은 30이고 여기 18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서로 다르잖아. 그럼 60%가 아니다. 됐나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답은 나왔습니다. 운동을 11번째로 오래 한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찾아보자. 11번째. 네 번째, 여기 이제 12번째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바로 12번째까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계급은 여기가 되겠다. 부수는 몇 명이다? 8명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B라고 할 때 그거는 서로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번과 5번은 서로 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